주식 매매를 하면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이 맞을 때 원칙대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원칙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서 오로지 100% 운에 맡기는 투자는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장기 투자를 하고 싶고 배당도 받으면서 투자다운 투자를 하고 싶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2018년 초까지 코스닥이 9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과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수급 좋은 종목들 아무거나 넣어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그 뒤로 쉬지 않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끝없는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을 때처럼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맞춰서 현재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정말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세 매매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래량 차트, 호가창 수급 재료, 업종 증거금, 종목의 특성, 그리고 현재 주식시장의 상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한 개가 좋다고 무조건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여러 개 겹칠수록 매매에서 수익을 볼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했을 시에 매매 성공 확률이 20%라고 가정했을 때 거래량의 조건이 맞다면 성공 확률이 50%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차트나 다른 요소들이 조건이 맞다면 60%, 70% 조건에 맞는 요소가 많아질수록 매매 시 성공 확률은 높아집니다. 주식시장에서 100%는 절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건들이 다 맞을 때 들어간다면 99%는 확신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매일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에서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잘 알고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주식이란 게 운도 중요하겠지만 오래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내려면 운에만 기대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만 해야 됩니다. 애매하거나 매수 포인트를 놓쳐버린다면 그냥 다음 기회를 노리고 그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건이 안 맞고 매수 포인트를 놓쳤는데도 들어간다면은 상승한 종목에서 수익은커녕 손실만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차피 버스는 계속 온다는 것만 알아두신다면 충동적 매매를 자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주식시장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주식시장 상태가 황금선 아래의 하락 추세 시장인지 아니면은 황금선 위의 상승 추세 시장인지 시장 상태를 먼저 알아야지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락장일 때는 비중을 적게 하고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한 종목당 3천만원씩 매매했다면 점점 늘려나가서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한 단계씩 올려나가면 됩니다. 올려나가다가 추세가 황금선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다시 비중을 줄이시면 됩니다. 시장이 계속 끝까지 상승한다면 한 종목당 1억, 2억치 단타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고 누구나 아실 것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래량 차트, 나머지 것들입니다. 주식을 매매하면서 이것들만 있으면 정말 어떤 종목이라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먼저 거래량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제가 매일 거래량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래량은 돈이 몰리는 것을 의미하고 평소보다 돈이 몰린다는 뜻은 주가가 원래 거래량이 없을 때 하루 한 2%, 3% 움직이는 종목도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하루에 10%가 될 수도 있고 20%, 30%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요소들은 속임수가 많지만 거래량만큼은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가장 정확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은 거래량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도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은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차트와 연관된 단어들은 황금선, 추세, 신고가, 고점 돌파, 눌림목 등등 일봉, 분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트와 호가창이 있어야 됩니다. 호가창에서 물량도 확인 안 하고 주문을 넣을 수도 없고 차트를 안 보고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들은 차트와 호가창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래량을 보기 때문에 차트 역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차트를 많이 배우실 겁니다. 차트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수 있고 속임수가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랑 다른 요소들을 보기 전에 현재 시장 상태가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파악하는 것은 패시브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 시장이 나빠도 오르는 종목들은 있겠지만 이 시장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상태를 알아야지 매매할 때 비중을 얼마나 두고 얼마나 먹고 빠질지에 대해서 쉽게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차트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거래량을 보게 됩니다. 거래량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에 만족한다 싶으면 이제 매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호가창을 봅니다. 거래량과 차트의 조건이 만족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호가창을 보는데 아무리 거래량과 차트의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호가창이 내 조건과 맞지 않는다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가창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물대입니다. 위로 매물이 적당하게 쌓여있냐? 쌓여있다면은 이 정도 거래량으로 어디까지 돌파가 가능할지 차트와 비교를 하면서 예상을 해봅니다. 100% 예상대로 되진 않겠지만 만약에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호가창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실 텐데 최근에 삼성전자 차트와 거래량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매물대만 보면은 단타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 차트와 거래량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무거운 매물대가 있는 종목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매물대가 있어야 되며 이 거래량으로 저 매물대를 돌파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험매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꾸 개인들한테 매수를 유도하는 일주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밑장 빼기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잠깐 매수를 포기한 뒤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차트, 호가창, 거래량 이 세 가지는 매매할 때 무조건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필수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주기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가적인 요소들입니다. 전부 부가적인 요소들인데 이 부가적인 요소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여기서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은 매매했을 때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먼저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재료로 인해서 성공 확률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무너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재료로 매수를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당일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어떤 종목이 왜 올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 거래량 호가창으로만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 만에 단타로 먹고 나오면 끝이기 때문에 재료를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젠백스나 제일바이오처럼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진다 싶으면은 한 번쯤은 검색해서 이 종목이 어떤 재료가 있는지 파악하신다면 이 재료가 시장에서 처음 떠오르는 재료인지, 첫 재료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언급이 될 만한 재료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언급이 될 만한 재료라면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세를 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2차 상승, 3차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두고선 오래오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종목의 특성입니다. 이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2번인가 강의로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성공 확률이 정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종목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10% 오르다가 푹 꺼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한 번 시세를 줄 때 시원하게 20% 30%씩 시세를 주는 종목도 있을 것이며 한 번 거래량이 몰리면 기본 수천만 주 거래량을 몰고 오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각자 다 특성이 다릅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초보자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오래 경험하고 여러 종목을 경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종목은 오늘 어디까지 오르겠으며 고점을 뚫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몰리겠구나 이런 예상들이 가능하면서 좀 더 유리하고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입니다. 부가적인 요소이지만 수급도 정말 중요한데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매 확률을 조금 더 높여줍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가짜 수급이 많긴 하지만 기관의 수급은 확실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장대 양봉을 2번 갔던 젠백스도 연속 이틀 동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나갔지만 기관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 날도 기관의 강력한 수급으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초대형주에서는 이 수급, 외국인의 수급과 보유 비중이 중요하며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만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종목은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젠백스도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틀 동안 기관 투자자의 관여가 없었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급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가짜 수급, 먹튀 수급, 하루 이틀 들어오다가 나가는 수급, 공매도 상한 등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강의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으며 제 유튜브 재생 목록 수급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최근 상승장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주들 특성상 주식시장이 오르려면 바이오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씁쓸하긴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주도하는지 알아두신다면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이 상승을 유지해주면 지수도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지하지 못하고선 황금선을 깨면서 폭락을 해버린다면 곧 지수도 무너지면서 다른 업종들도 같은 분위기를 받아서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도 업종 그리고 그 주도 업종에서도 대장주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거금입니다.
증거금 100% 종목은 저는 거의 홀딩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 길게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종목을 보다가 증거금 100%를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은 증거금 100%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별로 증거금이 종목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이 젠백스는 증거금이 100%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삼성제약도 증거금이 100%입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오랫동안 홀딩은 하지 않으며 진짜 가지고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오버나잇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황금선을 깨버린 증거금 100% 종목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황금선을 깬 증거금 100% 종목은 정말 위험합니다.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악재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선 아래에서 증거금 100% 종목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권사에서 100%로 지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100% 종목이 황금선을 깬 것은 또 이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황금선을 깬 증거금 100% 종목은 웬만하면은 매매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태껏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투자 방법으로 갑자기 유상증자를 맞거나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엄청나게 큰 악재를 맞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이고 안 그래도 이 주식시장이 멀쩡한 종목도 거래 정지가 당하는 지뢰밭이기 때문에 안 좋은 확률에 접근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재무제표는 시장이 월봉상 황금선을 회복해서 장기 투자하기 좋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 이상은 크게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만년 적자 종목이라면 피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주식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요소들은 아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일 겁니다. 매매하기 위해선 이것들이 다 필수이기 때문에 전부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고 여기서 각자 생각이 조금씩만 다를 것이지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그 뒤로는 매수 포인트, 비중 조절, 그리고 욕심, 손절로 인해서 계좌 상태가 갈리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거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하나씩 꾸준하게 영상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